내가 찾은 모든 동전에는 같은 표시가 있었다. 그 작은 흠집,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새긴 듯한 그 선, 나는 그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부유한 할아버지가 손바닥을 펼치자 모든 게 무너졌다. 이게 내 운명이다라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이 거짓으로 쌓인 모래성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나? 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나는 늘 희생양이었나? 이제 그 모든 걸 갚아줄 차례다. 복수는 차갑게, 하지만 내 심장은 뜨겁게 타오른다. 나는 서울의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나를 키웠다. 우리 집안은 가난했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할아버지, 그 사람은 한국 재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대기업 회장,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하지만 그는 우리를 버렸다. 어머니가 말하길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평범한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사람은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라고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랐지만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어쩌면 언젠가 할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올 거라고, 그 부유한 세계가 우리를 끌어안아 줄 거라고 꿈꿨다. 어린 시절, 나는 길거리에서 동전을 주우며 놀았다. 그 동전들에는 항상 같은 표시가 있었다. 작은 V자 모양의 흠집.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친구들과 함께 주운 동전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발견한 것에도. 이게 뭐야? 누가 새겼어? 라고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시가 내 삶에 스며들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얼굴이 창백해지곤 했다. 버려라. 그건 불길에. 하지만 나는 버리지 않았다. 그 동전들은 내게 위로가 됐다. 가난한 삶 속에서 유일한 보물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 됐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며 할아버지의 회사 빌딩을 지나쳤다. 그 높고 화려한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왜 나는 저기 속하지 못하나? 왜 어머니는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나? 나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할아버지, 저는 당신의 손자입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그의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다. 회장님은 그런 편지를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참았다. 가족이니까 언젠가 이해해주겠지?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모든 걸 걸었다.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마련했지만 부족했다. 다시 할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직접 찾아갔다. 그 거대한 회사 로비에서 기다렸다. 몇 시간 후 경비원이 나를 쫓아냈다. 여기 올 자격 없어.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보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 아들아.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 동전을 쥐었다. 또 그 표시. 왜 항상 이게 나타나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표시를 조사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걸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내 착각인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내 삶은 지옥이 됐다. 빚더미에 앉아 매일 술로 버텼다.
할아버지의 뉴스를 볼 때마다 치가 떨렸다. 그는 여전히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고 자선 행사를 하며 영웅처럼 행세했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연설을 들으며 나는 웃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어떤 가족? 우리를 버린 그 가족? 나는 그를 미워했다. 하지만 아직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견디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할아버지의 비서와 마주쳤다. 카페에서. 그는 나를 알아보고 피하려 했지만 나는 붙잡았다. 왜 할아버지는 우리를 무시하나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는 그의 실수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실수. 우리는 실수인가? 그날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할아버지의 과거를 조사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그 V자 표시. 그것은 그의 회사 로고의 일부였다. 오래된 버전. 왜 동전에 새겨져 있나? 왜 내 삶에 나타나나? 조사가 깊어질수록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비밀스러운 사업을 했다. 불법 자금 세탁. 그 동전들은 그 증거였다. 그는 일부 동전을 표시해 추적했다. 하지만 왜 내가 그걸 주었나?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지시로 나를 감시했다. 아들을 지켜봐. 그가 동전을 찾으면 보고해. 어머니는 그걸 거부했지만 할아버지는 압박했다. 돈으로, 위협으로. 어머니는 나를 보호하려 참았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그녀를 병들게 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무너졌다. 어머니는 희생자였다. 나도. 할아버지는 우리를 장난감처럼 다뤘다. 가족이 아니라 그의 비밀을 지키는 도구로. 나는 그날 처음으로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너무 강했다. 돈과 권력으로. 나는 조용히 준비했다. 그의 회사를 파고들었다. 해킹은 아니지만 내부 정보를 모았다. 옛 직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어두운 면을 알았다. 뇌물, 협박. V자 표시 동전은 그의 상징이었다. 그건 그의 서명이지. 돈을 세탁할 때 썼어.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사진, 문서.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갑자기. 오너라. 할 말이 있다. 그의 저택에 갔다. 화려한 집, 금으로 장식된. 그는 늙어 보였다. 내 어머니가 죽었다고 들었다. 유감이야, 유감.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할아버지,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사업 때문이야. 내 아버지가 약해서 나는 참지 못했다. 그리고 그 동전들은요? V자 표시. 그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지?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어머니의 고통, 내 삶의 파괴. 그는 웃었다. 그건 내 운명이야. 너는 내 피를 이었지만 약해. 그 동전들은 내게 테스트였어. 내가 찾을수록 내가 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봤지의 테스트. 나는 분노로 떨었다. 나는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는 손바닥을 펼쳤다. 그 안에 또 그 표시. 그의 손에 새겨진 문신. 이게 우리의 피야. 받아들여.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그는 나를 후계자로 원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잔인했다. 어머니를 이용해 나를 시험해. 나는 거부했다. 나는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증거를 공개했다. 언론에. 그의 비밀을.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그는 파멸했다. 하지만 나는 승리하지 않았다. 그냥 자유로웠다. 파멸의 시작이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재벌 회장의 숨겨진 손자, 비밀 폭로 오 할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 거짓이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다. 옛 직원들의 증언, 동전 사진, 그의 문신까지. 사람들은 충격받았다. 그의 이미지가 무너졌다. 자선가에서 범죄자로. 나는 숨었다. 기자들이 쫓아왔다. 왜 그랬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어머니의 무덤에 갔다. 엄마, 이제 끝났어.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발작. 그의 아들들, 내 삼촌들이 나를 찾아왔다. 내가 한 짓이야. 가족을 파괴했어, 가족. 그들은 나를 본 적도 없었다. 당신들이 가족인가요? 나를 버린 그들은 돈을 제안했다. 입 다물어. 유산을 줄게 나는 거부했다.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삶을 살겠어요. 시간이 지나 할아버지가 죽었다. 장례식에 갔다. 사람들 속에서. 그의 관 앞에서 나는 속삭였다. 이제 평안하세요. 하지만 내 심장은 평안하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냥 공허했다. 나는 그 표시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또 동전을 주었다. V자. 왜 아직도?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어머니의 꿈이었다. 손님들이 오고 웃음이 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기억이 돌아왔다. 할아버지의 손바닥. 그의 미소. 내 운명이다, 운명. 나는 바꿨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가족의 상처, 내 영혼의 흉터. 카페가 자리 잡을 무렵 옛 친구가 찾아왔다. 얘야, 내 이야기 들었어. 대단해, 대단. 나는 웃었다. 그냥 살아남은 거야.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보여줬다. 너에게 유산을 줬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회사에 들어오라고 나는 찢었다. 필요 없어. 그날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자유는 외로웠다. 어느 날 여자가 왔다. 그녀는 기자였다. 인터뷰 해줄래요? 나는 거부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 이야기는 많은 사람을 깨우칠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에는 공감이 있었다. 나도 가족 때문에 고통받았어. 우리는 가까워졌다. 사랑. 어쩌면. 하지만 내 상처가 그녀를 밀어냈다. 미안해. 나는 준비 안 됐어. 할아버지의 회사에 불이 났다. 사고였다. 하지만 나는 의심했다. 삼촌들의 집. 그들은 파산 직전이었다. 나를 찾아왔다. 도와줘. 내 피야. 나는 웃었다. 피. 당신들은 나를 피처럼 빨았어. 그들은 울었다. 미안해, 미안. 너무 늦었다. 나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동전을 던졌다. V자 표시가 물에 가라앉았다. 끝이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내가 이겼다. 깨어나서 나는 울었다. 왜 울었나? 후회. 아니, 해방. 돌아와서 카페를 키웠다. 손님들이 내 이야기를 알았다. 힘들었겠어요. 나는 고개 저었다. 지났어요. 하지만 지나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 어머니의 얼굴, 할아버지의 손,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 당신은 트라우마예요. 용서하세요. 용서. 어떻게? 그녀가 다시 왔다. 나 기다렸어. 우리는 함께했다. 그녀의 따뜻함이 내 얼음을 녹였다. 사랑해.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삼촌 하나가 자살했다. 유서에 미안하다. 손자야, 나는 충격받았다. 내 복수가 그를 죽였다. 장례식에 갔다. 가족들이 나를 노려봤다. 내 탓이야, 어쩌면. 하지만 그들은 먼저 나를 파괴했다. 집에 돌아와 그녀에게 말했다. 나 괴물인가? 그녀는 안아줬다. 아니, 인간이야. 시간이 약이었다. 카페가 번창했다. 나는 책을 썼다. 내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공감했다. 나도 비슷해. 그게 위로였다. 할아버지의 유산. 기부했다. 병원에. 어머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책 투어 중 젊은이가 왔다. 당신처럼 복수하고 싶어요. 나는 말했다. 하지마, 아파. 그는 듣지 않았다. 나중에 그의 뉴스를 봤다. 실패했다. 감옥에. 나는 후회했다. 내 이야기가 독이 됐나? 그녀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행복했다. 하지만 아이가 생겼을 때 두려웠다. 우리 아이도 V자 표시를 볼까? 그녀는 웃었다. 우리가 지켜줄게. 삼촌들이 다시 왔다. 용서해줘. 나는 고개 끄덕였다. 지났어. 하지만 용서는 아니었다. 그냥 무관심. 늙어갈수록 그 표시가 희미해졌다. 동전을 안 주었다. 삶이 평범해졌다. 하지만 가끔 비가 오면 생각났다. 할아버지의 손바닥. 내 운명이다. 이제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아이들이 자랐다. 아들은 물었다. 아빠, 왜 할아버지 이야기 안 해? 나는 말했다. 오래된 이야기야. 하지만 밤에 그들에게 읽어줬다. 내 책을. 배우렴. 가족은 사랑이야. 그녀가 병들었다. 어머니처럼. 나는 무너졌다. 왜 또 병원에서 나는 기도했다. 제발 그녀는 살아났다. 우리 강해. 삼촌 마지막 하나가 죽었다. 유언에 모두 내게. 나는 받지 않았다. 기부. 평화가 왔다. 카페에서 손님과 웃었다. 삶은 그런 거였다. 상처와 치유. 노년이 됐다. 손자들이 왔다. 할아버지, 이야기해줘. 나는 웃었다. 옛날에 동전이 있었어. 그들은 듣고 눈을 반짝였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왔다. 미안하다. 나는 말했다. 괜찮아요. 깨어나서 평안했다. 삶의 끝에서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야. 자유야. 병상에 누워 가족들이 둘러쌌다. 아빠, 사랑해. 눈물이 흘렀다. 나도. 마지막으로 동전을 쥐었다.
V자 없음. 그냥 평범.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한 가지 물음이 남는다. 당신이라면 그 손바닥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